청약은 무슨 피 주고 사. 은근히 또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는데 은근히가 아닙니다. 네네. 뜨겁습니다. 굉장히- 지방. 네, 아, 지방 지방. 분양시장. 굉장히 뜨겁죠. 지방은 특히 작년부터 지방에 있는 일부 지역의 분양시장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한 몇 년 전으로 돌아가 한 2, 3년 전만 해도 지방에 있는 일부 중소도시에 분양시장은 인기가 없었거든요. 미분양도 많았었고 네. 특히 뭐 청약 경쟁률도 낮았고 또 지역별로 미분양이 많은데 특히 작년 한 중순부터 시작해서 지방 분양권이 좀 많이 곽광을 받아요. 뭐 언급을 하자면 뭐 원주도 그렇고 천안도 그렇고 청주도 그렇고 뭐 포항이라는 데도 그렇고 인구 수가 어느 정도 한 최소 한 30만 명, 뭐 40만 명, 뭐 청주 같은 경우는 한 84만 명 되니까 그렇게 인구가 좀 어느 정도 받쳐주는 곳에 미분양 났던 단지들은 현재 다 완판됐고요.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었어요. 또 최근 시장을 보면은 사람들이 특히 투자자들이 수도권 접근이 분양권이 좀 쉽지 않아요. 수도권 분양권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첫 번째 당첨. 근데 유주택자를 좀 막아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첨도 좀 쉽지 않고 두 번째 프리미엄 주고 수도권 분양권을 사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너무 비싸요. 수도권이 뭐 1,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분양권을 사기에 부담되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눈을 돌리니까 지방이죠. 특히 원주도 있고요. 뭐 청주, 천안이 최근 그 세 곳이 가장 핫했던 것 같아요. 거기는 분양권이 프리미엄이 좀 낮았어요. 근데 또 이게 또 반전이 생겨서 미분양도 많고 분양권 프리미엄도 낮게 형성됐는데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고 또 거기 있는 실수요자까지 몰리다 보니까 가격이 좀 많이 올랐죠. 수도권을 이제 막으니까 그쵸. 지방으로 가는군요. 그렇죠. 풍선 효과로 지방으로 갔고요. 최근에 가장 뜨거웠던 곳은 이제 청주였던 것 같아요. 청주에서 트리거가 됐던 탑동 힐데스하임이라는 아파트가 분양을 했는데 청약 경쟁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좀 수도권에 대비 형편없었죠. 근데 당첨자 발표일 날 또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값이 굉장히 크게 올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게 당첨자 발표가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당첨자 발표일 날 500에서 700 했던 게 지금 현재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입니까? 8천만 원으로 올랐어요.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청주가. 10배. 그런 것 같아요. 10배 정도. 저도 실거래가가 찍혔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아무래도 수도권을 주되다 보니까 또 부작용 지방으로 갔고요. 방사강 과속기가 들어온다고 해서 굉장히 또 핫했거든요. 근데 그게 들어옴으로써 그쪽 지역 경제에 생산 유발 효과가 6조 7천억 정도 되고요. 약 13만 명의 인구가 또 유입된다고 하니까 그 여파로 인해서 또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그게 오창에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오창에 발표 날 3천만 원이 올랐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핫했어요. 그리고 이번 5.11 대책으로 인해서 수도권과 광역시를 막아버리다 보니까 더 지방이 곽곽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봐도 항상 뭔가를 누르면 딴 데서 부풀어 오르는 풍선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지방 분양권들 정부에서 규제가 없으니까 지방 분양권들이 좀 더 곽광을 받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인기 있는 곳이 원주 그리고 청주, 천안, 뭐 김해, 구미, 거제, 예, 전국 8도에 그냥 다 뜨겁네요. 다 뜨거워요. 다 불장인데 그냥. 예, 다 불장이라고 할 수 있죠. 네. 10년 동안 분양 시장을 봐도 네. 지금처럼 거의 사상 최고로 뜨거운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좀 우려 섞인 얘기도 있어요. 너무 뜨겁다 보니까 나중에 한 번에 꺼질 건 아니냐. 물론 뭐 그런 우려스러운 얘기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트렌드인 것 같아요. 특히 분양권이 예전에 그렇게 곽광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요새 들어 더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또 최근에 집값 상승률을 봐도 새 아파트가 훨씬 많이 올랐어요. 그 뉴스 보도도 제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그게 또 트렌드인 것 같아요. 제가 블로그에 한번 써긴 썼는데 예전에는 카페 기반으로 움직였어요. 과거에 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카페 기반으로 움직이다가 그러다가 이제 네이버 블로그 또 기반으로 움직였어요. 예전에 경매 카페에서 2015년 이후는 각 분야에 세분화됐잖아요. 뭐 재개발, 재건축, 뭐 쉐어하우스, 뭐 아파트형 공장 굉장히 부동산의 다양한 분야가 기존에도 있었지만 근데 최근 들어 그게 또 부각되다 보니까 거기에 각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면 저도 분양권 전문가라고 해서 네. 블로그를 쓰는데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제 블럭을 통해서 글을 올렸고, 근데 최근에는 투자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단톡방, 단체 오픈 채팅방이 활성화되면서 어디든 부작용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생기면서 뭐 단체로 가서 사거나 아니면 묻지마 투자 그 부분도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카페니까 그렇죠, 앱에 들어가야 어쨌든 글을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은 카톡이니까 그쵸. 카톡은 항상 켜져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정보 전달, 네. 누가 쓰는 거 봤죠. 카페 글이나 그쵸, 네이버 그쵸. 블로그. 그쵸. 지금은 실시간 서로 소통을 해요. 가자. 뭐 네, 이렇게 가자. 그리고 또 누군가 들어와서 지역 띄우기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장난질을 좀 하기도 네, 하고. 그럴 수도 그런 부작용이 있긴 있는데, 그걸 또 부정할 뭐 그런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지금 현재 트렌드는 그렇게 그렇다 보니까 정보 교류가 되게 많고 빠르고 빨라요. 진짜 빨라요.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단톡방 뭐 4-5개 갖고 있는 거는 기본이고, 어쩔 때 보면은 저도 몇 개 제가 뭐 만든 방도 있고 제가 소속된 방도 있는데 글 읽는 게 벅찰 정도로 정보가 많아요. 아, 저도 몇 개 들어가 있는데 이게 벽타기 하다가 벽타기라 그러죠, 벽타기. 네. 아이 뭐야 이거 너무 많아. 어, 막 300 맨날 찍혀 있고.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인정해요, 그런 거야. 어쨌든 투자 트렌드가 바뀌어요. 계속 바뀌고. 근데 예전의 기준 삼아 부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언급되는 단지 봐도 형편없는 단지가 없어요. 나름 누가 생각해서 내가 봐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그게 회자가 되고 또 투자 수요가 몰리고, 약간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수요가 너무 몰리는 단점도 있는데, 그런 정보, 지금 현 시대에 그런 투자 방법이 있는 거 그냥 인정하는 편이에요. 그냥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경매 바람이 불었다가 재개발 바람이 네. 또 불었다가 분양권 또 막 갭 투자 막 이렇게 막 돌잖아요. 그렇게 돌다가 지금도 그 단톡방에서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진짜 묻지마 투자가 제가 봐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누가 어디를 샀다, 그럼 다음날 뭐 보지도 않고 가서 사는. 요즘 또 유행이 그것도만요, 전화로 사는 게 또 유행이래요. 전화요? 네, 안 그냥 보고요? 전화 걸어서, 네, 안 보고. 저 제주에도 그런 케이스 많이 봤어요. 안 보고 누가 샀다고 하면 사는 거. 근데 그거 진짜 위험하다. 그게 단점이 뭐냐면, 어느 정도 분석을 안 하고 사려면 사는 것까지는 사요. 돈만 있으면 하니까. 근데 나중에 계획 잡을 때 이거 언제 팔고 자금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그런 기본 기초적인 내용이 없이 그냥 샀다가는 나중에 빠져나올 때, 물론 잘 되면은 상관없지만 혹시 모를 리스크에 빠져나올 때 나름 큰 위험할 수가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소통을 빨리 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보가 많다. 진짜 좋잖아요. 링크 그쵸, 그쵸. 착착착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죠. 되게 편리하고 좋긴 한데 아 진짜 그 묻지마 투자 누가 가서 샀다 그러면 막 네. 우르르 가고 막 이게 아직도 있어요. 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건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또 이게 투자는 항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 대비를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리스크 대비. 리스크 대비 잘못했다가 어떻게 보면 행복하려고 한 투자가 불행해질 수도 있고, 사실 리스크 대비하는 거는 누가 또 가르쳐주지도 않잖아요. 그냥 사는 것만 가르쳐주고. 그런 부분은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항상 리스크 대비 좀 철저하게 하고, 뭐 사지 말라는 건 아니고 사되 내가 어느 정도 감당이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나, 그걸 꼭 체크하는 게 아마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코로나 때문에 주식시장은 한번 출렁했었고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 시장도 뭐 많은 전문가분들이 뭐 이럴 거다 저럴 거다 막 뭐 장기 단기에 따라서 분석도 하고 했는데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분양시장이요? 올해 어떻게 될까요? 분양시장이 왜 뜨거울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분양시장이 뜨거울까?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죠. 수도권 그냥 전국이 다 전국 일부 소도시 빼고 다 올랐다고 보면 돼요. 근데 오른 값을 인정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신규 분양을 받는 게 훨씬 낫다 라고 생각하는 수요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또 새 집이고, 그러다 보니까 분양 시장에 훨씬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서두에도 말했듯이 또 공급도 부족했고, 당분간은 분양 시장이 굉장히 핫할 것 같아요. 특히 전매 제한 강화가 되면서 2달 반 정도 남았는데 아마 분양 시장에서 쏟아낼 거예요. 굉장히 건설세에서도 리스크거든요. 2달 반 동안도 전매 가능한 단지들은 많이 분양을 할 거고, 올해 분양 시장은 큰 이상한 충격만, 코로나가 지속만 되지 않는다면, 코로나가 잠잠해진다면은 사실 코로나가 이게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너무 지속되면 이게 부동산 시장도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네. 어느 정도 코로나가 잠잠해지더라도 올해 분양 시장은 굉장히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고요. 특히 전매가 가능한, 그리고 분양권 당첨하고 바로 살 수 있는 지방 분양 시장이 굉장히 핫할 것 같아요. 그랬다고 또 수도권은 어떠냐? 수도권도 똑같아요. 수도권도 전매 제한이 되더라도 일부 인기 있는 지역, 또 서울 내지는 서울 인근에 있는 위성 도시들, 인천에 있는 뭐 입지 좋은 도시들,
할 것 없이 앞으로 올해 분양시장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핫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저도 당첨되고 싶습니다. 버는 건데 무조건 버는 건데. 그렇죠. 근데 당첨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아요. 네. 지금 가점도 너무 높아. 그래서 요즘 뭐 유행어 중에 있잖아요. 청무피사, 청약은 청약은 무슨, 피주구사. 아, 피주구사도 피가 너무 높아. 네. 못 사. 그런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요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